안녕하세요, 미양철 김양철 수의사입니다. 4월에서 5월 봄철, 그리고 9월에서 10월 가을철, 악갱이 대란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묘연을 만나게 된 분들을 위해서 임시 보호 가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임보하는 고양이가 악갱이인지, 그리고 성묘인지, 그리고 우리 집에 원래 생활하고 있는 고양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임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난이도 하! 우리 집에 고양이가 없고 성묘 임보를 하는 경우, 이때는 고양이를 어떻게 반려하는지에 대해서 글로 배운 사람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교감이 잘 되는 친구를 임보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게 뭐 돌볼 게 있나? 먹을 것과 화장실 치워주고 뭐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잘 챙겨주시면 고양이가 또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임보해주는 사람을 잘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양이의 기본 습성에 대한 이해도만 좀 알고 계시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책 뭐죠? 미아홍철의 묘한 진료실, 요거 그냥 한권 요 정도 정보와 지식이면 그래도 한 70점짜리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 어떤 환경에서 구조를 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환경이 급변하는 거, 그래서 이 고양이가 좀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먼저 이렇게 잘 다가올 때까지 직접적인 막 접촉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영역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중요하고요. 데려오시기 전에 이 친구가 건강 상태는 괜찮은지 한번 체크를 동물병원에 들려서 하고 데려오셔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난이도 중. 집에 고양이는 없어. 근데 데려온 친구가 악갱이야.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악마입니다. 파괴왕이에요.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에너자이저처럼 뛰어다니고요. 보호자 심심하면 계속 물어뜯고. 근데 이 친구들 난이도가 중간인데 극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수유해야 되는 악갱이? 맞습니다. 분유를 계속 먹이면서 케어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 2시간에 한 번씩 분유 타서 먹이고 배변 배뇨 유도해야지 볼 일도 보고 24시간 동안 밀착 케어,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 이동작에 애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출근하거나 애기 데리고 다니면서 그 시간 되면 분유 먹이고,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난이도 극상, 잠을 잘 수가 없다. 요 시기에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면역력도 아주 약해. 전염병에 대한 이 항체 자체도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언제든지 쉽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호자분께서 이 친구들을 케어할 때도 항상 위생관리 잘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외부 에서 다른 고양이들은 만지지 않는 것이 좋은 시기다. 그리고 건강 상태 조금만 변해도 오전과 오후의 컨디션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 그 부분 잘 보시다가 이 친구가 얌전해, 이때는 얌전하면 안 돼요. 얌전하면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되는 시기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고양이 사회화 시기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핵심 사회화 시기일 확률이 높거든요. 고양이들이 살면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동장 교육이라던가 발톱 자르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이때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고양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고알못들이 악갱이부터 시작을 하시면 조금 힘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왕도가 없어요. 미아홍철의 냥냥펀치 쭉 정주행 하시고, 그리고 제아의 또 고수분들 많습니다. 주변에 악갱이 길러본 이분들께 정보도 얻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마음가짐으로 케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난이도 상. 집에 고양이가 있는 상태에서 악갱이를 임보하는 경우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새로운 고양이가 왔을 때는 얘를 적응시키고 집에 원래 있던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요소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얘만 케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난이도가 샥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상대가 아무리 만만한 악갱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고양이들이 쉽게 받아들여주지는 않습니다. 집에 있는 고양이가 원래부터 엄청 예민해, 낯선 거 있으면 막 엄청 긴장해, 이런 친구들이라면 정말 난이도가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나마 악갱이라서 조금은 수월할 수 있지만 난이도는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집에 원래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지점이 있죠. 10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전염병 케어.
절대 그냥 처음부터 만나게 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집에 있는 고양이는 종합 백신 예방 접종이 완벽히 되어 있어요. 추가 접종까지. 그리고 귀진드기라던가 구충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어야지 이게 최소한의 조건값이다. 범백혈구 감소증 같은 이 무서운 전염병 같은 경우에도 잠복기가 일주일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완벽 분리 접촉을 그냥 100%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보호자분들도 사료 주고 만지고 이랬을 때 만진 손으로 바로 만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원룸이에요. 완벽 격리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솔직히 수의학적 관점에서는 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는 만약에 시도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케이지에 완벽히 격리가 돼 있고 우리 집 고양이가 백신 항체가 충분하고 예방 구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만 시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 너무 쉽지 않아. 난이도 극상. 집에 성묘가 있는데 성묘를 임보하는 경우. 말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공간 분리 될 수 있어야 돼요. 방 2개 있어야 돼요. 원래 있던 고양이와 바로 마주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격리 공간이 있을 때 그때 시도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고양이한테 꼭 필요한 거 있죠. 먹는 장소, 화장실, 그리고 뭐 수직 공간, 스크래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공간에 풀세팅 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있어야지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결국은 합사기 때문에 천천히 소리 들려주고 냄새 교환하고 문틈으로 잠깐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본격적인 시각 노출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서로 위협하는 모습이 안 보여. 그러면 조금씩 만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점진적 합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되게 천천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짧게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장기 분리가 너무 중요한 지점이고요. 임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특수 상황으로 아픈 고양이라고 하면 투약이라던가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 또 정서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냥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고양이가 6마리가 갑자기 됐어. 임신묘 중에 사람이랑 관계성 좋으면 눌러 앉을 곳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바로 집에 곳곳에 이 친구들 출산할 수 있는 장소들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출산 후 악갱이들 이 친구들까지 이제 좀 돌봐야 되는 시기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출산하고 수유 기간 하면은 최소 3개월 정도의 임보 기간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자면 새끼가 보통 한 너댓 마리 정도 출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새끼냥이들 보면 너무 귀여우니까 그래 새끼 고양이들 5마리 다 책임질 거야 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시다가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4kg, 5kg 커지거든요. 감당을 못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성묘가 6마리가 됐을 때 상황은 고양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보호자도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현실적으로 그 시기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곳으로 입양들을 보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새로운 곳에 가서 너무나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시기에 2마리씩 짝지어서 보내주면 딱 좋습니다. 적응 너무 잘해. 중요한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건데 어떤 케이스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전염병에 대한 기초적인 검사는 필수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집에 있는 고양이는 예방접종 관리, 구충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출해야 된다. 무조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렵고 되게 막막하게 느껴진 이 과정도 충분히 교감하면서 결국 가족으로 맞이하는 케이스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또 정말 좋은 가족을 찾아줄 수도 있는 고되지만 보람이 있는 일이죠. 오늘 정보 잘 익혀두셨다가 나의 고양이를 만났을 때 실전에서 마구마구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보호가요 임종보호가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자주 봅니다.